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 증시는 재차 또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폭은 이제 뭐 S&P 500 기준으로 해서 0.8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가 좀 넘게 빠졌죠. 그 전날에는 이제 사실 그 하락폭이 뭐 종가로 보면은 그 전날에 이제 금리 발표를 하면서 1.7%로 나와 있지만 사실 그 고가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올랐던 폭 그리고 빠진 폭 합하면은 3%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었죠. 그 전날에.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또 아직까지 뭐 이제 바닥이 어서 나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신호는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바닥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망들이 엇갈립니다. 이 근방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 하는 긍정론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추가 하락을 해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거다. 긍정론자들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론자들의 관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문제였지만 인플레이션 여전히 문제일 거고, 그리고 경기 전망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뭐 일단 지금은 좀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얘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월가 쪽에서는 금리 얘기가 제일 지금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BOA 쪽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내년도 금리 피크가 4.75에서 5%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연준 쪽에서는 점도표상에서 이제 나타난 걸로 보게 되면 뭐 4.6% 정도가 나타났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연준 FOMC가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뭐 점도표도 올라갈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도 금리 피크를 많게는 5%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5%까지 지금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이제 그 점도표 충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넘었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좀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들을 뭐 줄 인상을 했는데, 영국이 0.5% 했고요. 스위스가 0.75% 했고, 노르웨이가 0.5%, 인도네시아가 0.5%, 필리핀이 0.5%, 다 빅스텝 이상이죠. 스위스는 0.75%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긴축이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결국에는 0.5% 이상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심화돼 있고,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뭐 0.25%씩 두 번 남아 있는데, 미국도 두 번 남아 있고, 0.25%씩 두 번 하고, 미국은 뭐 0.75에다가 0.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죠. 1%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거의 한 1.5%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달러 빠져나가는 거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어떻게 견뎠다 하더라도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뭐 수출도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거의 뭐 0.5% 이상은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에 일단 유동성 문제가 일단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유동성 문제로 봤다면은 시장이 이제는 그것이 유동성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기 문제로 진단이 되는 이제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 지금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국채금리가 더 낮다는 뜻은 경기 불안을 지금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금 장기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더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또 이제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달러가 지금 더 올라갔는데 잠깐 달러 좀 보고 갈까요? 달러 보시면은 전고점을 뚫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1까지 갔는데 100 이상이면은 달러가 다른 나라들 통화들보다 비싸다라는 뜻이거든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111까지 갔다는 뜻은 굉장히 지금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얘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지금 상황은 이제 금리의
유동성과 그리고 경기 침체 불안을 두 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현상이 뭐냐면 결국에는 역금리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그 와중에 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거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쭉 올라오죠. 그래서 두 개가 동등하고 이러다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가 됐다 이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만 남고 이러면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이제 그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S&P 500이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S&P 500이 3,720선 요 정도를 지금 이제 지지가 될지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3,720선이면 여기 이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안 되고 깨진다면 그 전 저점도 그러니까 그 올해의 저점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지가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고 지지가 될 여지가 그러면 없냐? 나쁘기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시장은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준의 패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 심리가 좀 발동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9월 한 말쯤 해서는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주 한 주를 지나면서 바닥이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이제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뭐 얼마 안 나왔고요. 596억 나왔고요. 선물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서 양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다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양봉 마감이 됐다는 거는 이제 하방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물론 뭐 외국인들이 산 건 아니라서 수급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적어도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양봉을 외국인들이 허락을 한 거죠, 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서의 반발 매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은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견조하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미국 시장이 뭐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뭐 올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 좀 더 지켜보는 건 좋겠고, 하지만 이제 어제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종목별 접근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그 얘기는 이제 근간에 상당히 좀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되는 종목들, 또 이제 그런 섹터들별로는 보면은 시장이 조그만 반등이 나와도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접근이 좀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바닥 신호가 좀 형성된 이후에 가시는 게 좋겠죠. 어제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 좋았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 쪽도 요즘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현대인포선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들이죠. 자율주행도 뭐 올라가다 좀 쉬고 있는데 이쪽 더 갈 것 같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게임, 엔터, 네옴시티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으면서 탄력 있게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쪽 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적극 매수는 조금 더 이제 보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NF입니다. LNF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2차전지 소재의 대장주죠. 양극재를 하고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니켈이면은 보통 니켈 함량이 7, 80%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LNF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90% 이상입니다. 니켈 함량이. 출력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고, 90% 이상의 하이니켈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LNF밖에 없어요. 기술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계 탑급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미국조에 공장 짓는 거, 그러니까 미국조에 공장 짓는 거 지금 레드우드라는 미국의 자원 리사이클링 회사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에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승인을 안 했습니다. 못 짓는다. 왜 그러냐? 그니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조인트 벤처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드우드하고 그 LNF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그럼 있어요, 사실은. 레드우드하고 조인트 벤처 안 하고 뭐 단독 진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제 그쪽에서 짓기로 하고 뭐 지분 인수 형태로 뭐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급한 게 그 LNF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객사들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수요를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지었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짓게 되는 방법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요 고객사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또 이제 테슬라도 있고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제 세계에서 제일 이제 뭐 그 수요가 강한 두 회사가 지금 고객사고 지금 이제 공급은 딸리는 형태. 이렇다면은 이런 이슈는 분명히 해결될 이슈로 봐야 되겠고요. IRA 법안을 보게 되면은 배터리 셀은 미국하고 FTA 체결된 그런 나라에서 가져다 써도 거의 다 보조금 줘요. 근데 이제 소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내 생산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NF가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돼요, 지금. 근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금 안 지으면은 당장에 손해보는 쪽은 그 아쉬운 쪽은 LNF가 아니에요. 지금 고객사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지금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이번 이슈로 뭐 그 기술력에 대해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이 이제 부각이 됐다, 뭐 이렇게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승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가능할 거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외 승인이 낮다 이러면 오히려 좀 그 호재거리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원년입니다, 올해. 그리고 2025년부터 해외 생산 기지에 이제 생산이 되게 된다면은 이익이 뭐 재차 이제 점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좀 올랐는데요.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제 LNF 쪽으로 좀 올랐고, 매수는 이제 시가 2% 이내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 지금 박스권 매매하는 게 좋겠죠. 25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20만 7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장 뭐 엄청나게 뭐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겠죠. 좀 서서히 시동 건다 생각하시고 오늘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